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원익홀딩스를 볼 거고요. 오늘은 11월 22일 토요일 주말이에요. 자, 원익홀딩스가 어저께 그 우리나라 지수가 급락하는데도 잘 버텨줬어요. 그렇죠? 네, 어제 우리나라 지수가 3.79%,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이 저점에 대한 바닥 구간을 리테스트하는 하락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드렸듯이 아직 시장은 반등을 확실하게 못 해주는 상황에서 뭐 지금까지 계속 더 낙폭이 꽤나 심하게 나왔던 이 주가가 그래도 어제 지수의 하락과 시장의 하락에도 잘 버텨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버텨주는 수급은 바로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이게 바닥 구간에서 이 정도 양봉이 나왔을 때 그냥 팔자라는 개인들의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원익홀딩스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한 조정을 이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시장의 반등이 이제 나온다라고 봤을 때 과연 결국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나스닥이나 선물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분명 재료는 좋습니다.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로봇까지도 충분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 원익홀딩스조차도 앞으로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지금 특정 종목들에 쏠려 있던 이런 수급들의 재분배 시점이 저는 이제 곧 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나스닥이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났던 나스닥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런 시장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원익홀딩스를 또 기술적인 타점에 대한 확실한 고점 시그널이 또 어떻게 뜰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또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네,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일단은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나스닥도 또 우리나라 이 ETF 시장도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하락세가 멈췄어요. 뭐 반등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런데 하락세가 좀 멈추는 모습. 나스닥도 이 깊은 하락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방어를 좀 해줬습니다.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과연 이제 월요일 날짜부터 과연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시장의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강세를 보일 때 저는 원익홀딩스와 같은 또 로봇에 대한 섹터들도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과연 기술적으로도 확실한 저점 바닥이 맞는지 올해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자, 어저께 나왔던 시장을 좀 분석해 보자면 일단 어 주가가 한번 시장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이 엔비디아 때문인데, 이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 이 매출 자체가 외상이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좀 쌓여 있다. 그래서 결론이 AI 버블 아니냐, 이런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로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좀 불안 심리를 키워갔는데요.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한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어 그러니까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나 지금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12월 달 금리 인하 불씨를 살짝 되돌리는 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어요. 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이 불확실성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만약 월요일장 미 선물 시장이 또다시 하락세로 접어든다라고 하면 원익홀딩스도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사실 반등을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 근데 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거를 또 내가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적인 파동과 단기적인 파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저점 바닥, 최근에 나왔던 이 하락 추세에서
주가의 가격이 계속 떨어졌지만 오히려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이 걸리면서 이 자리는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면 진짜 매수를 안 하면 어떻게 보면 병신 소리 듣는 너무나 좋은 매수 타이밍이었고, 장기적인 파동에 따른 우리가 이제부터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죠. 3파 고점 자리. 그런데 이 고점이 나오기 전에 이 마이너한 파동에서의 4파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반등을 이뤄냈던 자리가 바로 0.618 자리죠. 근데 여기 이 언저리 구간까지 충분히 하락이 또다시 나올 수는 있거든. 근데 이 구간만큼은 이젠 절대 매도 구간이 아닌 매수 구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는 눌려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자리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올라와 주면 너무나 땡큐.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파동에서 타점을 분할 매도 타점을 잡고 다시 한번 깊은 조정이 왔을 때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이런 등락폭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내 수익의 50%가 될 수 있는 거, 100%에서 200%대까지 더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조정이 오더라도 우린 조정 구간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만 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정확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혹은 영상을 짧게 찍어서라도 여러분들께 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공유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을 매번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 뭐 일하시는데 바쁘니까 차트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땐 이런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매수나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지금 밑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원익홀딩스의 원익이라고만, 원익홀딩스의 원익 이 두 글자만 문자로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다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아시겠죠? 일괄적으로 제가 보내드릴 거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주식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대가를 받으면 안 돼. 근데 중요한 거 가끔씩 감사하다고 막 커피 쿠폰이나 이런 기프트콘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성의는 감사하지만 받을 수가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익이라고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런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도 하고 있고 코인도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 이제 저도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막 뉴스 기사 보고 판단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면 매수하고 남들이 나쁘다고 하면 매도하고 막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다가 손실이 정말 커졌거든. 근데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하고 두 번째로 기술적인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 놓고 나서부터 저는 분명 반전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함께 해 나갈 거고요.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타점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함께 할 테니까 혼자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좀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오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또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4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 번 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가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에 우리가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게 또 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